네, 안녕하세요. 해양 로봇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기훈 책임연구원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무인 유동체 도표가 되겠고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부분의 수중 로봇을 이렇게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발했던 대표적인 해양 로봇은 6000m급 심해 무인잠 수정 햄리에가 제일 대표적인 로봇이 되겠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이 조금 유명한 크랩스터라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크랩스터는 크랩과 랍스터의 합성어로 다관절 해저 보행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속에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2013년이네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육상에서도 올릴 수가 있고 남해 연구소에서 진수를 했고 소나를 이용해서 주변을 인식하고 마치 거북선의 노처럼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것은 6000m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유형 테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최근에 개발했던 수중 경작업 ROV 우리엘이라는데요. 우리엘은 가장 최신형 로봇이 되겠고요. 2014년부터 6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조에서 오토 뎁스하고 오토 헤딩하고 오토 크루징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주제어 화면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심도라든지 로봇의 고도, 방위 이런 게 있고요. 우리엘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건 뭐냐면 물속에서 1m 이하 정확도로 위치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저 어망 제거 로봇 기술인데요. 우리가 선박 밑에 그물이 걸리잖아요. 그 그물을 제거하기 위한 로봇이 되겠고, 로봇이 배 밑바닥에 거꾸로 붙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로 된 선박에 제한돼서 자석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처럼 선박 밑에 붙어서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고, 우리가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를 유니티로 이제 개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속에서는 로봇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절을 가진 로봇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실제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새만금 내해에다가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인프라, 해양 무인 시스템이 거기 와서 시험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 성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실증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수와 저수지 같은 데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은 저렇게 엄청난 사이즈의 해양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도 보면은 강가에서 저렇게 좀 열악하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2km 정도 면적에다가 해양 로봇들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주로 수행했던 로봇 때 이제 AI를 적용한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영상을 이렇게 날려주면 통합관제실 쪽에서 CNN 기반의 식별 모듈을 개발을 해서 전환자인지 그냥 물인지를 구별을 해서 찾아내고요. 전환자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드론의 좌표를 통합관제 쪽으로 통신으로 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욜로를 이용해서 드론이 위에서 쭉 날아가고 있으면서 마네킹이 있을 때 이걸 잡아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드론이 멀어지니까 영상이 조금 끊기기도 하고 노이즈도 타고, 그래서 온 디바이스 드론에다가 실어서 직접 AI를 처리를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AI로 잡아내는 장면이 되어 있고요. 왼쪽이 오리지널 영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AI가 타겟을 바로 잡아서 마킹을 하고, 아래쪽에 쭉 올라오고 있는 값들이 좌표값하고 이제 마네킹이 맞을 확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무인선에서 수표에 있는 마네킹을 구하러 갈 때 마네킹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상대 좌표랑 방위를 계산해서 무인선을 이제 조종할 수 있었던, 우리는 이제 물 밑으로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역량 강화 사업으로 수중 소나 이미지에 대해서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물체치 추적 알고리즘이 잘 될 수 있는지를 이제 개발을 한 게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수중 음향 신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류 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개념들을 보면은 기뢰라든지 해양 쓰레기, 조개류, 익수자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의뢰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실제 익수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욜로를 돌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찾아낼 수 있다. 측면 주사 소나에 대해서 이제 적용한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센서 종류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멀티빔 이미징 소나라고 해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수중 소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겟을 마네킹하고 다이버하고 기뢰, 예상되는 소나 이미지는 위에 보이는 그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이 다이버, 동영상으로 넣으면 쭉 따라가면서 잡아내는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해저 기뢰인데요. 로봇에서 이제 멀티빔 이미징 소나라는 장비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저 기뢰가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전에 학습을 시켜놓으면 AI가 이렇게 타겟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중 음향 신호, 소리를 스펙트럼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여러 가지 해양 생물 소리를 모았어요. 보니까 한 3군데 기관이 있었고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해양 생물 샘플링을 먼저 골라봤어요. 이게 바로 해당하는 동물이고요. 사진하고 해양 동물의 소리를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정확하게 이 소리가 어떤 동물의 소리인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선저를 청소하는 로봇이 있어요. 배 밑바닥에 붙어가지고 따개비 이런 게 선박 속도를 저감시키고 안 좋잖아요. 그거를 저렇게 청소하는 로봇이 있는데 청소를 잘했는지 뭐 어땠는지 그런 것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AI밖에 없으니까 청소하는 화면인 거예요. 위쪽에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청소 화면이 있는데 위쪽이 좀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소를 하게 되면 롤러가 닦아내니까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영상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으키기 전에 빨리 AI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물종이 많이 껴있는 거, 조금 껴있는 거, 안 껴있는 거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선저 청소 로봇이 저렇게 이미지를 날려주면 드론에서 했던 똑같은 알고리즘이죠. 학습 이미지를 보면은 500장, 200장, 360장 그런 영상만 갖다 주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지도까지 그리는 거 하루면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금 더 추가로 할 거는 해양 생물이 붙어 있는 데만 정확하게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만 이렇게 색칠을 하는 그런 AI를 개발하고 싶은 겁니다. 답을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하려고 하냐면 그래드 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영역별로 다 색칠을 AI가 다 했어요. 해경 군집에서 익수자 침몰선 자동 식별하는 AUV라는 로봇에다가 측면 주사 소나를 달아서 익수자랑 침몰선을 저렇게 찾아내는 것이 되겠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 AI 중에서 꽃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꽃 사진을 저렇게 계속 돌려서 나중에 학습이 잘 진행이 되면 점점 꽃 사진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3년 전의 연구 결과예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